그런데요. 이제 그런 어떤 이 상황이 좀 변화될 수 있는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김정은 체제가 어떻게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후계 구도가 어떻게 정해질 것인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보 당국도 꽤 아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김정은의 건강 상태. 요즘 뭐 일부 분석해 보면 여기 난 뼈돌았지 이런 게 뭐 굉장히 좀 위험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항상 몸무게가 140kg인가요? 그렇죠. 뭐 그런 굉장히 초고도 비만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초등학생인 아직 이 김주애를 많이 지금 데리고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두고도 과연 그러면 아니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 북한 이 분들이 아무리 저거 하지만 초등학생을 저렇게 옆에 들고 나와서 네. 저 옷도 말이죠. 딴 사람 못 입게 하는 시스루 이렇게 그렇죠. 팔 보이는 저런 것도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참 뭐 근본적으로 가진 의문은 어떻게 저렇게 어린 딸을 매일같이 저렇게 자기 옆에 데리고 나올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네. 그런 의문점은 이현정 위원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북한의 엘리트들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요? 현재. 네. 그러니까 제가 왜 나와? 인터뷰를 해본 복수의 어떤 그 북한 유학생들이라든가 네네. 제가 뭐 좀 연락을 하고 있는 네. 분들이 좀 몇 분 있는데요. 들어보면 하나같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오. 겁니다. 즉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저런 상상을 할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예. 즉 북한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다 보장되어 있다 보니까 여성이 정치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 네. 아닙니까? 하지만 북한 같은 입장에서는 남전 여비에 대한 그 전통적인 사상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남성 우월주의가 이제 북한을 사실 지배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현재 북한의 뭐 최고위급 지도자들의 그 면면을 보면 대부분 다 남성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 그런 정말 어떤 남성 중심 사회예요. 북한이 네. 보면. 그런 토양의 사회에서 지금 10살밖에 되니까 10대밖에 되지 네. 않은 그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려고 저렇게 고집스럽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보이고 있는 저 행동이 저게 지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러는 건가? 그로테스크합니다. 솔직히 네. 얘기해서. 그런 어떤 의문을 지금 다들 가지고 있는 왜 저러는 걸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김주애, 그러니까 뭐 이해는 가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후계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후계 수업을 너무 짧게 받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본인이 등장했을 때 정통성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과연 저 사람이 전혀 후계 수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잠재우는 과정에서 뭐 장성택도 숙청하고 정말 많은 피를 뿌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녀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후계자 수업을 시키는 거라고 봐야 하는데 순서가 잘못된 거죠. 일단은. 아하. 왜냐하면 과정도 잘못됐고요. 인물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주애라는 인물을 데리고 와서 여성의 10살밖에 안 된 여성을 그렇게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그 과도기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아예 본격적으로 그 노동신문에 등장했을 때 뭐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까? 향도, 샛별 이런 대놓고 후계자인 것을 그 암시하는 그런 표현들이 아주 초창기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북한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물리적인 시간 없이 그냥 아예 처음부터 자 후계자니까 이제 받아들여라는 식으로 데리고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잘못되었다. 그리고 현재 뭐 우리 정보 당국도 북한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아들이 있어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 아니 난 이 체제를 뭐 인정 못하겠다. 네네. 혹은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는 걸 전혀 인정 못하겠다라고 하는 북한의 엘리트 계층이 그 아들을 옹립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김정남이 그래서 죽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그 내분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그 지금 현재 이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사람은 김여정입니다. 김여정 말이에요. 요즘 김여정을 볼 수가 없어요. 최근에 나왔던 사진은 그게 있습니다. 네. 김주애가 어디 뭐 주석단에 오르는데 깍듯하게 이렇게 에스코트하는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김여정이. 네. 그리고 제가 그 노동신문을 봤거든요. 네. 김여정이 과연 어디 없을까라고 봤는데 제가 찾아냈습니다. 맨 끄트머리 아주 희미하게 김여정이 보이더라고요. 야. 옛날엔 센터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맨 끄트머리에 그것도 상층 2층에 끄트머리에 이렇게 풀죽인 채로 앉아 있는 김여정 사진을 제가 저 사진. 저겁니다. 예, 저 사진이 이제 이거 아주 자기 깍듯하게. 조카한테 그냥 10살짜리한테. 네. 정말 근데 만약 기가 막히네요. 김정은 사후 네. 김주애가 정말 후계자가 된다라고 하면 즉 여성이 그러니까 김씨일가의 여성이 뭐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김여정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는 분명히 김여정은 수양대군의 꿈을 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김여정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김정은이 어떤 이제 뭐 죽거나 경우에 예. 실제로 그동안 통치 수업을 받은 거는 김여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관리해 본 것도 김여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조선왕조 실력 보면 왕들의 어떤 고민이 있는 게 네. 자칫하면 예를 들어서 김여정 내가 죽으면 김여정이 지가 다 장악하면 우리 주에는 뭐 이런 생각이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네. 지금부터 힘 빼기. 힘 빼기를 하고 김주애를 빨리 이렇게 등장시켜서 얘야 내 다음은 얘야 예. 쟤 아니야. 이거를 지금 전 국민과 지금 군부와 지도자들한테 각인시켜 주려고 자꾸 저러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저러면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조선왕조 드라마 보는 것처럼 이게 피해 숙청 뭐 이런 것도 지금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저 사진 보시면 네. 저 끄트머리에 저렇게 혼자 옆에 또 사람도 없습니다. 네. 혼자 저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연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 TV가 사진 한 장, 영상 하나 내보낼 때 아주 얼마나 그렇죠. 많은 정무 접근을 하고 그럼요. 내보냅니까? 네. 근데 저 사진에 지금 김여정의 모습을 저렇게 노출하고 김정은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김주애임을 각인시키는 김주애다. 저 모습은 또 김여정이 또 아련하게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뭐 그런 거 보고 저런 있는 것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김여정의 현재 사회적 위치, 또 권력 중심부에서 상당히 멀어졌다라는 것을 복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네. 대표적인 사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여러분 저도 이제 북한 문제를 조금 이렇게 다뤄봤는데요. 북한을 보려면 우리가 정보가 없으니까요. 중요한 거는 저런 사진 한 장이 가지고 있는 이 함의를 많이 분석을 합니다. 예. 우리 뭐 통일부나 지금 국정원에서 보면 저 사진에서 누가 옆에 앉았는지 네. 또 누가 저렇게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는데 지금 보면 다들 웃고 있는데 김여정만 안 웃는 모습이잖아요. 아직 뭐 흐릿해서 모르겠지만. 네. 이제 그런 것도 보면 굉장히 아주 이 특이한 왜냐하면 북한은요 김정은이 웃어야 웃고 그렇죠. 김정은이 웃죠 안 웃는데 갑자기 웃었다가는 또 그냥 가잖아요. 총살 당해. 예, 그냥 또 졸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졸면 죽는 나라가 이제 북한인데 저런 거 보면 저게 이제 권력 관계, 현재 상황들을 우리가 좀 가늠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근데 예. 정말 김주애가 과연 저 아버지가 어떻게 갑자기 되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북한이 지금 뭐 추진하고 있는 네. 시도하고 있는 김주애 후계자 그것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네.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 김주애는 네. 우리 뭐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좀 분분하게 갈리기는 하는데요. 아직 뭐 네. 후계자가 아니다 맞다라고 갈리긴 하는데 저는 후계자가 맞다라고 보거든요. 북한에 살아온 제 여러 가지 경험과 제 촉을 놓고 봤을 때는 네네. 좀 김주애는 분명히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고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주애 양옆에 보면 내각과 군부의 최고 관료들이 파닥 있네요. 다 지금 김주애와 그렇죠. 김정은을 센터에 놓고 보좌를 하고 있잖아요. 뭐 웃으면서 그냥 저렇게 그렇죠. 단지 어떤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연출하기에는 너무나 과한 모습이고 과한 연출입니다. 그렇죠. 저것은 현재 김주애가 김정은과 동급이거나 혹은 김정은의 직접적인 후계자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저런 사진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네. 만약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후계자가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후계자가 되는 것까지는 괜찮고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유지가 되느냐 그렇겠죠. 그건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보고 그럼 결국 섭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섭정을 할 수 있는 누가 하죠, 사람은 그러면? 지금 현재 후계자에 있는 사람은 네. 뭐 이설주가 있겠고 이설주 있죠. 네, 이설주가 있겠고 김여정도 섭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네. 하는데 섭정을 안 하겠죠. 그거는 아주 그렇죠. 적대적 관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설주 역할론이 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설주 역할론도 조금 그렇게 탄력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이설주는 북한 체제를 뭐 이끌어갈 수 있는 카리스마라든가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위 보여준 바가 백두혈통은 없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또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가수 출신입니다. 네. 그러면 북한의 전통적인 엘리트들이 그걸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네. 참. 보십시오. 북한의 저 시스템이 저렇습니다. 저런 북한을 아직도 우리 내부에서 추종하고 북한을 참 못 잊어서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이 이야기도 마지막에 한번 해보죠. 전 참 이걸 보면서 북한 체제의 좀 슬픈 모습들이 있는데요. 인민호날두라고 하는 선수 있잖아요. 한광성 선수. 한광 선수.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선수가 북한에 못 들어가고 중국 대사관, 그러니까 주중 북한 대사관에서 오랫동안 있었다는 이야기가 예, 있고, 맞습니다. 최근에 박진아 선수라고 프로농구 네. 여자 프로농구 뛰던 선수. 또 북한에 다시 돌려보냈다는 이야기. 네. 그리고 우리 올림픽 때 나갔던 그 신유빈 선수가 다뤘던 이 선수들이 네. 신유빈하고 이제 셀카 아주 다정스럽게 찍었잖아요. 예, 예. 들어가서 상당히 질책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 한광석 선수부터 말씀을 네. 드리면은 그 선수는 북한이 나온 손흥민입니다. 아, 북한의 손흥민이고 손흥민 선수와 또 포지션도 같습니다. 왼쪽 윙포워드고요. 네. 굉장히 뛰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북한의 그 축구 유학, 조기 유학을 해서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했고 네. 이탈리아의 명문 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유벤투스에까지 입단을 해서 오. 유벤투스에서 1군 데뷔까지 했던 선수입니다. 아주 전도 유망한 선수였는데 네. 결국 저 선수가 직격탄을 맞은 것이 대북 유엔 제재입니다. 아, 그 유벤투스에서 이 선수에게 그 지급하는 그 주급이라든가 월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급이 대부분 한 80% 이상 80%가 아니죠. 거의 90% 이상 북한 당국에 가져가고 한광성 선수는 주급이 꽤 많이 받았는데 네.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1,500불이 안 됐답니다. 네. 그 정도만 남겨놓고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이제 북한 그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어떤 제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발각이 되면서 한광성 선수는 개인의 신분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로서 외화벌이 노동자로 뛰고 외화벌 있는 노동자다. 거기 때문에 야. 북한으로 돌려 보내야 된다라고 해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북 유엔 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은 알두힐이라는 네. 그런 그 카타르 리그에 가서 뛰게 됩니다. 네, 네. 하지만 그 카타르 리그도 결국은 압박을 받고 유엔 제재 압박을 받고 북한으로 돌려보내죠. 그게 2020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근데 이제 돌아가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네. 코로나가 터지면서 북한이 이 한강 선수가 이제 잠시 중국에서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북한이 정말 못된 짓을 하는 게 네. 축구 선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축구 선수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 한강 선수가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의 심경의 변화를 가지고 이탈을 할까봐 어허. 중국 대사관에 감금을 합니다. 오. 2년 가까이 중국 대사관에 감금되어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야. 그래서 최근 한강선 선수가 이제 북한 국가대표를 복귀를 했는데 네. 뛰는 폼을 보면 네. 당시 유벤투스에서 뛰던 폼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 2년 동안 선수가 이렇게 갇혀 있으면 그게 선수가 뭐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일반인 되는 겁니다. 아이고야. 그러면서 사실상 비운의 정말 엄청난 재능을 가진 선수가 어떤 북한 당국 때문에 저런 모습이 되었다. 기가 막히네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박진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자랑하는 여자 농구 선수 중에서 2m가 넘는 신장을 가지고 오, 있는 아주 네, 저 선수네요. 이게 남북 네. 농구 시합 때 이제 저 선수가 아주 네. 큰 이목을 끌었었죠. 북한의 어떤 장신 센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프로농구 리그에 진출을 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북중 관계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결국은 김정은의 그 변덕과 김정은의 그 변심과 여러 가지 그 감정적으로 상한 그런 것 때문에 네. 이렇게 꽃을 피워야 되는 이 선수가 결국은 북한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기가 막히네요. 북한에게 이제 본때를 보여준 건 아닙니까? 우리도 대북 유엔 제재 결의를 이행할 수 있다. 네. 우리가 만약 대북 유엔 제재 결의를 완벽하게 이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진출한 지 한 달도 안 된 선수를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한광선 선수처럼 저 선수도 외화벌이 파견 근로자로 분류가 되거든요. 기가 막히네요. 그러면서 한 달 만에 이제 짐을 싸고 돌아가게 됐고 또 마지막 말씀드린 그 셀피 사건도 네네. 사실은 지금 현재 북한 청년 학생들의 큰 분노를 가지고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네, 저 사진입니다. 네. 저기 지금 북한 선수들이 지금 사진을 그 두 번째 열에 있는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저 웃는 모습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진이 저 북한 선수들이 본인들이 막 의도적으로 찍거나 뭐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임한 게 아니라 네. 저 사진 자체가 IOC에서 그렇죠. 그 빅토리 셀피라고 그 IOC 올림픽위원회 스폰서인 삼성의 핸드폰을 홍보해주기 위해 선수들한테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메달을 딴 선수들이 저런 뭐 셀카를 찍는 건데 이제 돌아가서 저 셀카를 찍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상 비판을 받고 이제 그 선수로서의 어떤 기량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 혁명화 같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6개월짜리 강제 노동에 처해졌다라는 건데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고야. 사진 하나 찍었다고 6개월짜리 강제 노동을 심지어 여러분 정말 저 선수들은 네.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렇죠. 성과를 낸 선수들입니다. 선수들이죠. 네, 그러면 우대해주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그것이 정상 국가의 모습 아닙니까? 네. 하지만 남한 선수들과 사진을 찍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왜 선수들과 접촉했냐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뭐 노동 교화형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북한은 이제 정상적인 어떤 국가임을 완전히 포기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이 모습 하나만 보더라도 체제가 인간의 존엄성, 인간성을 얼마나 말살하는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이 비교가 됩니다. 우리 김금혁 보좌관 같은 경우도 정말 북한은 초-LT였는데 결국 이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선택해 와서 저런 모습을 또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그냥 뭐 잊혀지고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북한의 주민들의 어떤 인간성 회복, 그들의 어떤 삶, 같은 인간인데 이 70년 동안 서로 나눠져 있으면서 살아온 모습 자체 얼마나 다릅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인데 그래도 여전히 제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보면 이런 북한 체제를 정말 선망을 해서 하던 운동권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지금도 있죠. 네,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저런 모습들을 옹호하는 자들이 제정신인가라는 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참 우리 김 보좌관이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어떤 일을 좀 하실 건지 한번 말씀을 좀 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오는 그 순간부터 북한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어떤 저의 숙명이자 네. 저의 운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탈북한 지 약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또 네. 앞으로 더 긴 시간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겠지만 저는 제가 가진 남은 일생 전부를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네. 그리고 어쨌든 제 고향 사람들 아닙니까? 네. 제가 먼저 맛본 자유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달콤한지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제 고향 사람들 아직 한 번도 태어나서 자유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들도 자유를 누리고 또 이제 그 민주주의의 어떤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네.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쏟아부을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청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지지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미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이런 힘을 모을 때 북한의 이 많은 사는 북한 분들도 자유의 맛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추석 연휴 때 여러 가지 뭐 참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또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북한 주민들을 함께 자유의 맛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